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인천으로 차를 쏘거든요. 그냥 거기를 돌아다닐 때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냥 편하게 좀 산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인천이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언제든지 저를 그냥 편하게 반겨주는 거.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I'm from 인천.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자란 가수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왜 싫어졌는지 가르쳐 줄 순 없나요? 아직도 그대 사진은 날 보면 제가 3살 때부터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거든요. 성남동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척박했던 환경인 것 같고 빌라들 있는 가운데 뭐 정말 아파트도 낮은 아파트들 중심으로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 오른편으로는 정말 넓게 미나리강 있었고 그 너머로 넘어가면 공장지대 같은 것들 막 나오고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니까 되게 호기심도 많고 그냥 엄청 뛰어다니고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성향도 있긴 한데 혼자 워낙 잘 놀고 여러 그냥 막 찾아서 뭔가 하고 이런 걸 그런 성향이기도 한 편인데 그보다는 이제 두 분이 다 일을 하고 이제 출타 중이시니까 그리고 형하고는 좀 나이 터울이 있어요. 제가 6살 터울이 있어서 저랑 안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좀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편인데 그걸 또 잘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 듣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음반을 되게 많이 또 모으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용돈 몇백 원, 막 1,000원 이렇게 모이면 그거 모아가지고 저희 동네 그 버스 정류장 있는 쪽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그래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레코드점이 아주 작지 않은 규모로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신보 나온 거 뭐 있나 찾아보고 막 내가 모르는 가수 누구 있나 그렇게 정말 뭐 어떤 때는 사지도 않는데 레코드점 들어가서 한 30분씩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보지 못했던 음반이 있는 뭐 혹시 없나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사는데 30분이 걸려요. 왜냐면 용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뭐 외국 음반을 살지, 우리나라 가수 걸 살지, 막 어떤 걸 막 고민하고 계속 들었다가 놨다가 막 이걸 하면서 주인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그때 주인 아주머님께서 그냥 아유 쟤 또 왔구나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근데 해주셨어요. 막 눈치 주지도 않으시고 제 음악 되게 좋아하는 애가 우리 동네에 있네 그러고서 이렇게 막 그렇게 봐주셨다. 그래서 그게 하루 일과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제 안에 있던 그런 감성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누가 들으라고 시켰던 것도 아니고 저희 친형이 이제 에어서플라이 같은 음반 막 사오고 그랬었는데 그 음반 들으면서 너무 서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져들었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목소리가 엄청 미성에 되게 좋았고 음역대도 굉장히 좋고 막 이래서 뭘 이제 따라 부르거나 외국 가수들 노래 따라 부르거나 그러면 되게 잘 되고 잘 불러지고 또 내가 들어도 그게 너무 느낌이 좋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빠져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음악이 저한테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친구였죠. 네. 심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마니아적인 공간이었고 그때 당시에 되게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예전에는 구해서 막 뮤직비디오만 막 1시간 동안 있는 그런 테이프를 구해서 보거나 아니면 미국 방송 보거나 그렇게 해야 해외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찾고 있던 와중에 제 친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 심지라는 곳이 있다. 여기 가면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영화처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뭐 그때 처음 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죽돌이 같이 거기 막 다니고 막 그랬죠.
들어갈 때 이제 입장료를 내면 쪽지를 주고 그 쪽지에다가 제가 원하는 신청곡을 적어서 이제 주면 그 중에서 거의 선정이 되죠. 선정이 돼서 그걸 이제 틀어주시는 이런 경우가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좀 뒤쪽에 조용히 묻혀서 음악 듣고 기다리다가 내가 신청한 거 나오면 기분 엄청 좋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같이 거기를 갈 친구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를 가서 뮤직비디오랑 음악을 듣겠다고 그렇게 있을 만한 친구가 제 주변에는 당시에 좀 많이 없어서 저는 거기도 그냥 혼자 맨날 갔던 것 같아요. 음악하고 영화를 둘 다 정말 거의 50대 50 비중으로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동시상영관 같은데 많이 혼자 그때도 당시에 제가 볼 수 있는 연령대 한해서 그때 뭐 동인천에 또 극장들도 많았잖아요. 미림극장도 있었고 애관극장도 있었고 인형극장도 있었는데 그런 좀 흔치 않게 볼 수 없는 영화들도 인형극장에서 되게 많이 상영했었던, 그러니까 서울을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드문드문 인형극장 같은 곳에서 많이 상영을 해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때 당시에 막 영화 잡지도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 다 모으고 다 수집하고 이럴 정도로 뭐 이렇게 많이 수집하는 것도 그때 좋아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키웠죠 그때. 예. 그때 로드쇼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키노라는 잡지가 이후에 나왔는데 그 잡지들을 다 모았어요. 매달 그거 하나씩 이제 보면서 또 이제 비디오 가게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덕후였던 것 같아요. 거의 집에서 금방 한 10km까지는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찾는 게 있나 해가지고 없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가서 내 책에서 봤던 영화 빌려서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도 저 때문에 막 좋아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이후에 저 때문에 그쪽 학과로막 간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많은데 몇 편이 사실은 되는데요. 제 순정을 바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집시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많이 모르실 텐데 에밀 쿠스트리차라는 감독의 영화인데 이제 그 감독의 영화를 어릴 때 그 마음에 왜 그렇게 그 영화가 좋았는지 그 영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루세미 키오 감독의 흔들리는 구름이라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또 진짜 엄청 좋아했고, 그때 당시 되게 유행했던 영화 중에서는 레오 카라스 감독의 뽕레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는 되게 미디어에서 또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흥행도 되고. 그 영화도 또 엄청 좋아했었고 그렇습니다. 영화를 되게 딥하게 들어가셨던 좀 덕후였던 것 같아요. 예. 불어 불문과를 진학한 이유는 되게 사실 단순했어요. 프랑스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저는 그냥 대학교가 어떻게 됐건 나는 그쪽 분야로 갈 거야 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불어를 좀 잘해놓으면 좋겠다 라는 정말 그런 단순한 생각에 한 학교 다니는 1, 2년 동안 불어 열심히 해서 딱 익혀놔야지, 제가 그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막상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의외로 제가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영화나 이런 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글도 다시 갈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지내다가 제 1학년 가을 학기 시작할 때 학술제라는 걸 참여하게 됩니다. 제 불어 샹송 부르기 이런 과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반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학술제를 열었는데, 그때 학술제에서 노래를 한 게 반응이 완전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악 동아리에 계시던 이제 선배님이 저를 보고서 쟤 누구야, 쟤 동아리로 데려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창작가요 동아리 꼬망스의 오디션을 보고 이제 합격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에 좀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선배님 중에 정말 가장 유명한 선배님은 박영미 선배님, 가수 박영미 선배님이고 강변가요제에서 대상 수상하시고 이후에 정말 히트곡도 많이 내신 선배님 있으시고, 그리고 빅마마로 활동하시는 신연아 선배님도 계시고, 그리고 강성민 선배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작곡가 중에서도 이현정 선배님, 휘성 씨 노래부터 거미 씨 노래 엄청 유명한 히트곡 많이 쓰신 작곡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클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이분들은 다 프로로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후배 들어왔대.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보러 오셔서 보니까 괜찮네? 얘 한번 소개시켜줘도 되겠네? 해서 1학년 2학기 때 서클 활동하는 동안에도 여의도나 이쪽에 유명 그 큰 회사들 막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오디션 보고 막 그랬었던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꿈을 키워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제가 강변가요제 2학년 1학기 때 강변가요제를 신청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대상을 받을 줄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사실 그때 당시에 금상도 되게 큰 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제 김영성님과의 앨범 작업을 더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가곡을 참가자들이 다 녹음을 해요, 미리. 그래서 그때 당시 CD로 이제 발매를 합니다. CD로 발매를 하는데 그 녹음을 진행할 때 이제 김영성님께서 편곡도 해주시고 디렉을 보셨는데 그때 제가 연습을 되게 그 곡을 많이 했어서 엄청 빠르게 되게 잘 불렀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형석이 형이 되게 깜짝 놀라신 거죠. 이런 애가 있네? 이러시면서 얼마 뒤에 저한테 같이 한번 나하고 계약할래? 하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거기서부터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돌아보면 정말 스케줄도 많았고 많이 바빴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 가요계가 워낙 활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 하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제가 하루에 무대가 한 4개, 3개 있다 그러면 저는 라이브 가수이기 때문에 한 번 부르면 한 4곡에서 5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곡씩을 부르고 일주일에 그렇게 일주일을 돌았던 시기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하고 이 정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바쁘고 그렇게 다녔죠. 피곤했지만 또 즐거웠던 또 1, 2, 3집에 이 업다운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쁘게 활동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제가 21살에 데뷔를 해서 한 28, 9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6집 앨범까지 이제 내고 활동도 이제 했었는데 그 전부터 조금 목이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활동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다음 음반을 내야 되고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좀 장기간 쉬어주면서 이게 회복을 하고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는 당연히 잡혀 있고 제가 그 무대를 한 달 뒤에든 뭐 2주 뒤에든 서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고 이거를 관리하면서 노래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막상 무대에 올라갔을 때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내가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을 하니까 2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라이브형 가수로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자부심이었는데 그게 망가지니까 저도 상처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너무 면이 안 서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그게 또 상처고 그래서 20대 후반 29, 막 30 이쯤 넘어갔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당시에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가수가 지금 목이 아파서 이제 노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실은 그때부터 활동을 좀 접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노래나 이런 것들도 발표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뭐 들어오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거절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많이 방황을 이제 했었고 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가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긴 시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끊어지면 우울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책을 좀 많이 보면서 좀 마음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또 어릴 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이런 것들 막 보고 그냥 워낙 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 시기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문학이 주는 즐거움에
많이 또 심취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뭔가 하나에 빠지면 또 이렇게 확 좋아하게 되고 되게 뭐 좀 파괴되고 막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좀 깊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해창작 쪽으로 대학원 과정을 아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예 글 공부를 한 몇 년 동안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가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아픔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미뤄두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빠져 지내면서.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온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고 글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는 아예 포기했었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사실은 그냥 가끔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예 노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좀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음을 내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생각날 것 같아서. 그래서 노래 대중가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리고 노래방 이런 데 전혀 가지 않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한 2,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야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완전히 진짜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뭘 좀 너무 과한가?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또 늦게 좀 그 일을 시작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단 작가가 되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근데 아쉽게 자꾸 뭐 결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번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몇 년이 또 흘러갔는데, 그 시기 동안에는 제가 그냥 무조건 나는 이제 글을 써서 내가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도 몇 년 동안 좀 했고, 글이든 대본이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을 써서 아르바이트처럼 돈 벌 수 있는 거, 그런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이것저것 다 했었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이 직업과 이 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 크고요. 마음 한켠에 그냥 이 일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그 성향,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그냥 가장 잘 맞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기질적으로. 그래서 이 일을 그 시기에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배워놓고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당장에 제가 뭐 어떤 빛나는 어떤 뭐 글로써 업적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냥 이 일을 가지고서 제가 그냥 꾸준히 더 갈 수 있지 좋아하면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한테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내가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글 쓰는 사람으로 온전히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노래도 정말 아예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던 중에 한 번씩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연하게 보다 보면 감정이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질 때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막 흐를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냥 밀어두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크게 하고, 그리고 슈가맨이라는 방송이 또 나오면서 도대체 김현성이라는 가수 예전에 활동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라고 하면서 저를 막 찾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갑자기 막 제 이름이 소환되고, 뭐 복면가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제 얘기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 검색어 막 오르고 막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계시네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생각들을 이제 막 하게 됐죠. 그러면서 출연 제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또 노래를 하려면 이제 목을 또 회복해야 되고, 이 시기가 너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거절하고 고사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또 몇 년이 흘렀죠. 그러다가 2015년 무렵에 이제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제 요청이 왔는데, 그때도 한 2번 정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제작진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또 어릴 때 같이 했던 매니저분께서 그때 당시에 마침 또 회사를 새로 꾸리시면서 너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이 시기를 놓치면 네가 다시 못한다
나오기 대중 앞에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 한번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한다 생각하고 한번 나가보자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슈가맨을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찾아주셔서 나가게 되면서 복귀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처음 가수가 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글을 쓰게 된 순간들도 그렇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된 순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생각지 못하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계기들 어떤 순간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싱어게인2에 제가 출연했었던 근데 제가 그 방송에 출연했던 계기는 그 전에 목이 안 좋고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그리고 공백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순간들을 그 방송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왜냐면 제가 그때 40대 이제 초반이 넘었었고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제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나갔던 게 컸는데 오히려 그때 방송에서 더 많은 응원을 받고 그래서 다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노래를 발표하고 하게 된 거는 전적으로 진짜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이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을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정말 최대한 노력하고 또 무대에서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뭐 당장에 제가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뭘지는 정말 저도 모르고 예상도 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소식 들려드리면서 가수로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오기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렸고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또 너무 들고 제가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기에도 너무 조금은 또 자랑스러운 그런 곡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노래에 대해서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이 막연한 기분도 들고 또 정말 이게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불안감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가수로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공백기도 너무 많았고 정말 꾸준히 10년 동안 어릴 때 이제 활동한 순간 이후로는 제가 곧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말이 30주년이지 활동한 시간을 따지면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제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그것들을 너무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제가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좋은 노래를 최대한 많이 발표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바람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렇게 가면서 팬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는 유일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오래된 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수 활동에 이렇게 부침이 있었던 만큼 팬분들도 부침이 같이 본의 아니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지지해주시고 해주신 분들이 또 많은데 죄송한 마음도 50% 있고 감사한 마음도 50% 있고 그래서 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기다리는 거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모습 보여드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랜 팬분들께 가장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계속 만들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